안녕하십니까. 예, 메가스터디 권용우라고 합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게 됐는데 간략하게 한번 진행해보고 빠르게 내려가겠습니다. 그 이제 앞에 두 선생님들께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원래는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강의 이제 개념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이제 배우는 것이 이제 원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문제는 이제 대표 문제 8번 문제이니까 이제 이와 관련된 개념 정리로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와 그 정규 분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앞서서 이제 배웠던 이제 이상 확률 변수와는 다르게 이제 연속 확률 변수를 우리가 정의를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특정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특정한 이제 초월 함수를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확률 분포를 이제 정규 분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fx라고 했을 때 그 fx가 특정한 이제 초월 함수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그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확률 분포가 이제 정규 분포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수학적인 기호는 n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통계적인 통계 단원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평균과 이제 그 분산 값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사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함수식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고교 과정에서는 이제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 함수가 나타내는 그 그래프의 개형과 성질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고교 과정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그려보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약간 그 대칭의 이제 좀 언덕 모양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가운데 이제 최고점에서 x 좌표 값이 이제 평균 값이 되겠고 이것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이러한 형태를 지닌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이제 당연하게 확률이기 때문에 각각의 함수값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함수값들은 모든 함수값은 이제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이제 평균 값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성질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가 이제 1이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모든 경우의 수들에 대한 확률을 다 더한 값이 1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에 대한 이제 기하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확률 그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을 성질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되지만은 또 이게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표준 편차 값이 또 어떻게 달라짐에 따라서 이렇게 또 곡선의 그 개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시그마 값이 이제 1이 될 때의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이와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 편차 값이 커지거나 작아졌을 때 곡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준 편차가 작아졌을 때, 그래서 뭐 한 2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작아졌을 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가 작아졌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제 산포도가 작아졌다는 말이 되겠죠. 산포도라는 것은 이제 그 흩어져서 분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작아졌다는 것은 이제 그 주어진 자료값들이 평균에 몰려서 분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대칭이 삐뚤긴 한데 이렇게 네, 좀 대칭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해서 대신에 좀 더 솟아오른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지게 되겠다. 이제 조금 더 이제 평균에 몰려서 분포를 하게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시그마 값이 이제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한 대충 2 정도로 1에서 2 정도로 바뀌어가지고 시그마 값이 커졌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역으로 이제 산포도가 표준 편차가 커졌기 때문에 산포도가 커졌다. 그 말은 이제 멀리 더 흩어진 정도가 더 커졌기 때문에 더 멀리 떨어진 자료들 값들이 더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완만한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계적인 지표로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와 그 주어진 그 그래프의 곡선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는 부분이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표로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면은 산포도가 크다, 작다로 이렇게 작다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산포도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또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먼저 이제 분산 혹은 이제 표준 편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산포도가 말씀드린 대로 클 경우에는 분산값이 이제 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더 많이 흩어져서 자료값들이 분포를 하게 될 테니까. 반면에 이제 산포도가 작을 경우에는 분산값은 이제 작게 된다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분포, 이제 분포라는 것은 이제 성적이라든지 점수 등의 이제 분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포라고 하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이제 산포도가 클 경우에는 이제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분포가 고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분포가 고르지 않다. 이제 이렇게 다 고만고만하게 이제 평균값 근처로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흩어져 있고 막 천차만별인 식으로 되어 있을 테니 이렇게 고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 이제 산포도가 큰 경우 반대인 경우에는 이제 분포가 고르다. 고르다는 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제 선택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균일하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고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르다, 산포도가 작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다. 그러니까 평균에 몰려서 분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포가 고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분포 곡선. 분포 곡선이랑 또 연결을 시켜주면은 산포도가 클 경우에는 이제 표준 편차 값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란색 그래프를 따라가게 될 테니까 이렇게 기존에 그려진 그래프에 비해서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또 바뀌게 된다. 그래서 분포 곡선은 완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표준 편차가 작아지게 되면은 평균에 몰리게 될 테니까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를 따라가게 돼서 곡선이 더 가팔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봤고,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그 대표 문제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3학년 재학생 수가 각각 500명인 같은 지역의 세 고등학교 ABC의 3학년 학생의 수학 성적 분포가 각각 정규 분포를 이루고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 500명이고 이제 그리고 세 고등학교 A, B, C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성적이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제 기억니은을 한번 기억니은 디귿을 한번 판단해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도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A에 대한 정규 분포 곡선은 이와 같을 것이고, 이와 같고, 이제 B에 대한 정규 분포 곡선은 이렇게. 평균값은 그대로 동일한 상태인데, 이제 좀 더 이렇게 가파른 형태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C에 대한 이제 분포 곡선은 그래프의 개형은 이제 A와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와 동일하지만 이제 그 평균값이 조금 더 큰 상황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또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문제가 조건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이제 여기 주어진 대로 정규 분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규 분포에 대한 그 성질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기억, 니은, 디귿을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억 먼저 보면은 이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더 많이 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더 많이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이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라는 문구를 보고 이제 성적이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좀 의문이 들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뭔가 기준을 잡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 평균값보다는 높은 성적을 얻은 학생들이 이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A와 B를 비교를 하는데 이제 A, B에 대한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은 정규 분포 곡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둘 다 이제 평균값이 60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제 좀 더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이제 점수를 잡았을 때가 이제 우리가 성적이 우수한 그 학생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A, B의 곡선의 넓이를 비교를 해주는 것이 이제 그 기억을 판단하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살펴보면은 이제 B에 대한 이제 넓이는 한 이 정도가 되겠는데, 이제 A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요만큼이 되기 때문에 A의 면적이 B의 면적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기억이 참이 되겠다라는 것을 또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해줄 수가 있겠고, 그럼 니은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평균값, 이제 B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A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더 우수하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B 고등학교 학생들은 A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우수하다. 그러니까 부동어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제 평균적으로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값을 비교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A, B에 대한 평균값은 서로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니은은 이제 틀린 또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다로 표시를 해줘야겠죠. 이제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제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이제 고르다. 이제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C 고등학교보다 B 고등학교가 더 고르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르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제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 분포를 따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성적이 이제 분포가 고르냐 고르지 않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B와 C의 그래프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B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더 평균 점수에 몰려서 그 자료값들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C는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 B에 비해서는 완만한 형태의 곡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고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제 표준 편차 값이 더 크다. 산포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B가 C보다 더 고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답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해설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뒤에 해설지를 보니까 이제 기억에 대한 이제 해설이 어떻게 대한 해설 중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은 그 성적 분포가 뭐 완만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 원만하다. 근데 이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여기 성적 분포가 완만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이것은 이제 완만하다, 가파르다 이런 표현은 이제 곡선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분포 곡선이 완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분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고르다 고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제 완만하다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이 좀 정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